농식품 중 미생물 분석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변화로 생물학적 위해 요소의 안전관리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미생물 분석이 요구됩니다. 본 동영상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서 농식품 유해물질 분석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분석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였습니다. 제작 분야는 대표적인 농식품 유해물질인 미생물에 대하여 전처리 등 세부 사항별로 분석 초보자도 가급적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하였으므로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농산물 중 식중독균 분석은 농수산물 품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로 생식으로 재배하는 채소류, 오염우려 재배지역 농산물, 농업 환경 등을 대상으로 잔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 세균 7종을 분석 대상으로 하며 미생물 분석은 위와 같이 시료 접수, 조제, 증균 배양, 유전자 추출, 유전자 증폭, 분리 배양 확인 시험의 과정을 거쳐 분석 결과를 통보합니다. 세입큐인 시스템을 통해 의뢰된 시료 정보, 즉 품목, 수거량, 수거일과 시료 상태를 확인 후 접수를 합니다. 미생물 분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과정이 무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시험 과정 중에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실험실 내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시료 채취기구는 미리, 핀셋, 시약 스푼 등을 몇 개씩 멸균한 다음 시료 한 건마다 바꾸어 가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시료는 여러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시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산물 품목에 따른 시료 채취 방법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멸균된 시료 봉투에 시료 25g을 취하고 멸균 생리식염수, 멸균 인산환충액 등 희석액을 첨가하고 2분간 고속으로 균질화하여 250ml로 조제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사용합니다. 증균 배양은 미생물의 검출률을 높이기 위해서 배지를 사용하여 미생물을 증식시키는 과정입니다. 미생물 배지에는 미생물 발육을 위한 단백질 가수분해물, 효모 추출물 등 영양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료 25g을 채취하고 225ml의 TSB 배지, 일스테리아 증균 배지, 쿠키드 미트 배지 등 증균 배지를 첨가하여 혼합한 뒤 35도씨에서 24시간 배양을 실시합니다. 증균 배양 후 배양액은 유전자 분석에 사용됩니다. 유전자 분석은 리얼타임 PCR 기기를 사용하여 수행합니다. PCR은 중합효소 연쇄 반응으로 현재 식품, 환경, 위생, 동식물 검사 등의 분야에 간편하고 신속한 반복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1ml의 증균 배양액을 1.5ml 튜브에 취하고 12,000rpm에서 1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 제거 후 0.5ml 멸균 증류수와 혼합하는 과정을 통해 먼저 증균 배지를 제거합니다. 증균 배지의 염과 같은 성분은 유전자 분석에서 방해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원심 분리를 통해 미생물 펠릿을 수집하고 150 마이크로리터 멸균 증류수와 혼합하여 95도씨 10분간 가열 후 다시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주형 DNA로 사용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유전자 추출 키트를 이용하여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추출 후 사용도 가능합니다. PCR 키트를 개봉하고 튜브를 원심 분리하여 시약이 튜브 아래로 모이게 합니다. 키트의 스트립 튜브 뚜껑을 조심스레 열고 추출된 주형 DNA를 5마이크로리터 첨가하여 PCR 반응액을 제조합니다. PCR 반응 조건에 따라 장비를 세팅하고 리얼타임 PCR을 수행합니다. 음성 대조군은 PCR 증폭이 일어나지 않고
양성대조군은 증폭이 일어난 분석에서 분석 시료에 PCR 증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료는 미생물 배지를 이용한 분리 및 확인 시험을 수행합니다. PCR 증폭이 일어나지 않은 시료의 경우 본 단계에서 해당 미생물 불검출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분리배양은 시료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식중독 세균을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한천이 포함되어 있는 고체 평판 배지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미생물을 집락의 형태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조한 시험용액 또는 미생물 배양액을 특정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한 선택 배지에 접종하여 배양하면 집락의 색깔, 형태 등을 확인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미생물의 전형적인 집락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 배지상에는 단백질 가수분 해물, 효모 추출물 등 영양물질 외에도 항생제와 지시약 등이 포함되어 있어 미생물 구분에 도움을 줍니다. 확인 시험은 선택 배지상에서 전형적인 집락을 미생물의 생화학적 특성, 혈청학적 특성, 분자 생물학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동정하는 과정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미생물의 생화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동정하는 장비의 운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분석하고자 하는 미생물의 생화학적 특성을 측정하고 기존에 확보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미생물을 동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 동정된 미생물에 대하여 세입큐인에 입력하고 결과 통보를 합니다. 본 과정에서는 미생물 분석을 위한 시료 조제, 배양, 유전자 분석, 동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식품 중 잔류농약 분석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은 물론 PLS 전면 시행 이후 강화된 안전관리 및 수출농산물 분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그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동영상은 국민농산물 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서 농식품 유해물질 분석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분석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였습니다. 제작 분야는 대표적인 농식품 유해물질인 농약에 대하여 전처리 등 세부 사항별로 분석 초보자도 가급적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하였으므로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농식품 중 잔류농약 분석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보시는 그림처럼 크게 시료 접수, 조제, 측량, 추출, 액액 분배, 정제 등 전처리 과정과 기기 분석 및 결과 확인의 과정을 거쳐 현장으로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잔류농약 분석법 중 가장 보편적인 동시분석법 위주로 설명하였으며 참고로 모든 실험 및 분석 조건은 사용 장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장에서는 시료를 수거한 후 세입큐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기관의 분석을 의뢰합니다. 분석기관에서는 품목, 수거량, 수거일, 분석 항목 및 성분 등 의뢰된 시료 정보와 상태를 확인하고 접수를 합니다. 시료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시료 정보를 라벨링한 후 농산물 등 안전성 조사 세부 실시 요령에 따라 분석하는 시료 부위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부위는 분쇄기를 이용하여 1에서 2분 정도 균질화하여 시료의 대표성을 확보합니다. 시료 조제 시 주의할 점은 잔류농약 분석은 극미량까지 검출하기 때문에 시료 간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은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라벨링 및 표기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시료는 농산물 종류별 분석 대상 부위가 다르므로
위의 표와 같이 시료 분석 대상 기준에 따라 시료 조제를 합니다. 대상 부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은 원칙적으로 가식 부위를 분석 부위로 합니다. 시료의 측량은 먼저 전자저울의 0점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측량된 시료가 전체 시료의 대표성을 가지게 되므로 균질성 확보를 위하여 고르게 측량될 수 있도록 잘 혼합 후 시료 중 일정량을 측량합니다. 참고로 전자저울은 측정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검교정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농산물의 경우 10g을 측량하여 사용하고 공유 및 두류 등 건조 농산물의 경우 5g을 측량하여 증류수 10ml를 넣어 1시간 방치 후 전처리 시료로 사용합니다. 측량 후 남은 시료는 변질 방지를 위하여 즉시 영하 20도 이하의 냉동고에 보관합니다. 잔류농약 추출은 진탕법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아세토니트릴 10ml를 추가하고 1분 이상 충분히 진탕한 후 무수황산 마그네슘 4g, 염화나트륨 1g, 구연산나트륨 이수화물 1g, 디소디움, 하이드로젠 시트리 세스피하이드레이트 0.5g을 첨가하고 1분간 1000rpm으로 충분히 진탕합니다. 추출 시 주의할 점은 시료에 무수황산나트륨을 첨가하면 수분이 있을 경우 열이 발생하면서 응집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추출해야 합니다. 시료의 온도와 진탕 조건 또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출 시약은 판매되는 기성품 사용을 권장합니다. 애객 분배 단계에서는 수용액과 유기용매의 층 분리를 위하여 원심 분리기를 이용합니다. 회전 속도는 3000rpm으로 5분 정도 원심 분리합니다. 일반적으로 극성 농약 성분은 하단부 수용액층으로 비극성 농약 성분은 상단부 유기용매층으로 분리됩니다. 애객 분배 시 주의할 점은 원심 분리기를 사용할 때 시료 튜브로 원심 분리기 안에 대칭적으로 무게 균형을 맞춘 후 사용하여야 원심 분리기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시료를 분석할 때는 동일한 시간과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GC 메스메스에 사용되는 시액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상등액 유기용매층의 1ml를 분상형 고상 추출 튜브에 넣고 1분간 진탕 후 1000rpm으로 2분간 원심 분리하여 시액으로 사용합니다. 분상형 고상 추출 튜브에는 PSA 25mg, 무수 항산 마그네슘 150mg이 들어있습니다. LC 메스메스에 사용되는 시액은 원심 분리한 상등액과 완충용액, 그리고 아세토니트릴을 혼합하여 PVDF 0.2마이크로미터 크기로 필터링한 후 분석용 시액으로 사용합니다. 기기 분석은 일반적으로 GC 메스메스, LC 메스메스를 이용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을 합니다. 먼저 분석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표준물질을 농도별로 조제하여 블랭크 표준물질 시료순으로 시퀀스를 작성합니다. 표준물질 조제와 관련된 내용은 잔류농약 표준물질 조제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석 장비의 베이스라인을 확인하고 기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무처리고 시료를 블랭크로 이용하고 검양 선형 표준물질은 5개 이상의 농도로 조제하여 검양식 작성에 이용합니다. 또한 분석용 바이얼은 기기상의 순서대로 이름이 바뀌지 않도록 입력하고 분석 시간 등 모든 기기 조건을 확인 후 분석 시작합니다. 분석 결과 확인은 표준물질 검양식을 이용하여 시료의 농도를 측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크의 면적을 기준하여 잔류량을 산출합니다. 검출농도 계산식은 위와 같이 검양농도와 추출 용매량 등을 이용하여 구합니다. 분석 결과 확인 시 주의할 점은 농산물, 품목별 잔류 농약 성분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의 경우 오류 방지를 위하여 재분석을 실시합니다.
재분석한 결과를 검토한 후 세입큐인 시스템에 결과를 입력하고 의료기관에 통보합니다. 이상으로 잔류농약 분석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확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방사능 검사 및 결과 공개를 통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본 동영상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서 농식품 유해물질 분석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분석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였습니다. 제작 분야는 대표적인 농식품 유해물질인 방사능에 대하여 전처리 등 세부 사항별로 분석 초보자도 가급적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하였으므로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농산물 중 방사능 핵종 분석은 농수산물 품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보시는 그림처럼 시료 접수, 조제, 측량 등 전처리 과정과 기기 분석 및 결과 확인의 과정을 거쳐 현장으로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방사능 핵종의 분석법은 식품공전의 세슘 134, 세슘 137 및 요오드 131만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입큐인 시스템을 통해 의뢰된 시료 정보, 즉 품목, 수거량, 수거일과 시료 상태를 확인 후 접수를 합니다. 시료는 농산물 종류별 대상 부위가 다르므로 위의 표와 같이 시료 분석 대상 기준에 따라 시료 부위를 정하고 조제를 하게 됩니다. 짧게 정리하면 가식 부위만을 분석하게 됩니다. 시료의 구분을 위하여 접수 번호 등이 기록된 라벨링을 한 후 안전성 조사 세부 실시 요령에 따라 시료 부위를 선택합니다. 시료의 대표성과 전처리를 위하여 분쇄기를 이용하여 균질화를 합니다. 시료 조제 시 주의할 점은 농산물에 토양이 묻어 있을 경우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농산물 세척에 주의해야 하며 시료 분쇄기 등 도구의 청결 상태를 확인하고 라벨링 및 표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시료의 측량은 속 뚜껑과 겉뚜껑이 제외된 마리넬리 비커를 올려놓고 저울의 0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균질성 확보를 위하여 측량된 시료가 전체 시료의 대표성을 가지게 되므로 분쇄되어진 시료를 잘 혼합하고 마리넬리 비커의 기준선까지 공구기 없이 채운 후 무게를 기록합니다. 기기 분석은 감마 핵종 분석기를 이용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을 하게 됩니다. 먼저 분석 전 기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 선원을 1800초 측정 후 최근 측정한 표준 선원 코발트 60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지 확인 후 시료 분석을 실시합니다. 시료 분석은 무게를 잰 시료를 감마 핵종 분석기에 넣은 후 만초 동안 측정을 실시합니다. 분석 결과 확인은 기존의 표준 선언으로 에너지와 효율 교정된 캘리브레이션 파일을 이용하여 시료의 농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시료의 무게와 시료 채취일 등의 시료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각 핵종에 대한 방사능 검출 농도는 각 핵종에 대한 감마 선방출 비율이 가장 큰 피크 에너지에 기저 방사능이 제거된 순 피크 면적을 동 에너지에서의 감마 개수 효율, 감마 방출 비율, 측정 시간 및 검체의 무게로 나눈 값으로 표현하며 단위는 베크롤/kg입니다. 분석 결과 확인 시 주의할 점은 농산물 품목별 방사능 핵종이 검출된 농산물은 오류 방지를 위하여 재분석을 통해 한 번 더 확인 후
세입-QN 시스템의 입력 및 결과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본 과정에서는 방사능 분석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식품 중 중금속 분석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해광산 지역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포함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수출 농산물 분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그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동영상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서 농식품 유해물질 분석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분석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였습니다. 제작 분야는 대표적인 농식품 유해물질인 중금속에 대하여 전처리 등 세부 사항별로 분석 초보자도 가급적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하였으므로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농식품 중 중금속 분석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보시는 그림처럼 시료 접수, 조제, 측량, 예비 분해, 산분해, 농축 등 전처리 과정과 기기 분석 및 결과 확인의 과정을 거쳐 현장으로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중금속 분석법 중 가장 보편적인 마이크로웨이브 ICP 매스 분석법을 위주로 설명하였습니다. 세입-QN 시스템을 통해 의뢰된 시료 정보, 즉 품목, 수거량, 수거일과 시료 상태를 확인 후 접수를 합니다. 시료의 구분을 위하여 접수 번호 등이 기록된 라벨링을 한 후 안전성 조사 세부 실시 요령에 따라 시료 부위를 선택합니다. 시료의 대표성과 전처리를 위하여 분쇄기를 이용하여 균질화를 합니다. 시료 조제 시 주의할 점은 중금속 분석은 극미량까지 검출하기 때문에 시료 간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료 분쇄기 등 도구들의 청결 상태를 확인하고 시료의 추적성 확보와 시료가 바뀌지 않도록 라벨링 및 표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모든 시료는 균질화하여 보관합니다. 시료는 농산물 종류별 대상 부위가 다르므로 위의 표와 같이 시료 분석 대상 기준에 따라 시료 부위를 정하고 조제를 하게 됩니다. 짧게 정리하면 가식 부위만을 분석하게 됩니다. 시료의 측량은 먼저 저울의 0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균질성 확보를 위하여 측량된 시료가 전체 시료의 대표성을 가지게 되므로 고르게 측량될 수 있도록 잘 혼합 후 시료 중 일정량을 측량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농산물의 경우 1g을 측량하고 곡류 및 두류 등 건조 농산물의 경우 0.5g을 측량하여 전처리 시료로 사용합니다. 측량 후 남은 시료는 변질 방지를 위하여 즉시 영하 20도 이하의 냉동고에 보관합니다. 중금속 예비 분해는 측량한 시료에 10ml의 질산을 첨가한 후 85도씨의 핫플레이트에서 20분간 예비 분해를 통해 분해 시 발생되는 초기 가스를 제거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분해 시 급격한 반응이나 압력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료의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한 산분해 과정은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여 실시합니다. 예비 분해가 끝난 시료를 마이크로웨이브 고정장치로 조립합니다. 조립이 끝난 장치는 마이크로웨이브에 넣고 3단계의 온도로 산분해를 시작합니다. 마이크로웨이브로 산분해가 완료되고 방냉된 시료를 135도씨 핫플레이트에서 1에서 2ml 정도의 질산이 남도록 농축합니다. 농축이 완료된 시료를 50ml 폴리에틸렌 튜브에 옮기고 10g이 되도록 증류수로 정용합니다. 정용이 완료된 시료는
저회분 필터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사용합니다. 기기 분석은 일반적으로 ICP-OES 또는 ICP-MES를 이용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을 합니다. 먼저 분석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표준 물질을 농도별로 조제하여 블랭크 시료와 함께 분석 순서도를 작성합니다. ICP-MES 검양용 표준 물질 조제 시 1kg당 1000ml/kg의 표준원액을 사용하며 이를 5% 질산으로 100배 희석하여 표준용액으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에서 5개 농도로 많이 조제하며 분석 장비의 감도가 좋아 ppb 수준으로 조제합니다. 검양선의 상관계수는 0.995 이상, 1kg당 0.005ml/kg의 표준 물질은 RSD 20% 이내로 합니다. 주의할 점은 원칙적으로 시료의 검출 농도는 표준 물질 조제 농도 내에 있어야 정확한 검양을 할 수 있습니다. 블랭크 시료는 분석 장비의 베이스라인과 안정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시료로 실시한 전처리 용액을 이용하며 표준 물질은 5개 이상의 농도로 조제하여 검양식 작성에 이용합니다. 또한 분석용 전처리 시료는 바이올과 순서대로 이름이 바뀌지 않도록 입력한 후 분석 성분 등 모든 기기 조건을 확인 후 분석을 시작합니다. 분석 결과 확인은 표준 물질 검양식을 이용하여 시료의 농도를 측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질량이 카운트된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잔류량을 산출합니다. 분석 결과 확인 시 주의할 점은 농산물, 품목별 잔류 성분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은 오류 방지를 위하여 재분석을 통해 한 번 더 확인 후 세입 QN 시스템에 입력 및 결과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본 과정에서는 중금속 분석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C-MES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동상 용매가 필요합니다. 다성분 동시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동상 용매이며 조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료는 다음과 같고 여기에서 포름산과 포름산 암모늄은 이온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1몰의 포름산 암모늄 용액을 조제해야 합니다. 포름산 암모늄을 6.32g을 측량합니다. 100ml 볼륨 플라스크에 담고 증류수로 녹이면 1몰 포름산 암모늄 용액이 됩니다. 이때 포름산 암모늄의 순도에 따라서 용질의 양이 달라집니다. 증류수 900ml를 1리터 볼륨 플라스크에 담고 포름산 1ml를 담고 앞서 조제한 1몰 포름산 암모늄 용액을 5ml 넣은 후 증류수로 표선까지 채워줍니다. 메탄올 900ml를 1리터 볼륨 플라스크에 담고 포름산 1ml를 담고 앞서 조제한 1몰 포름산 암모늄 용액을 5ml 넣은 후 메탄올을 표선까지 채워줍니다. 앞서 만든 이동상은 0.2 마이크로미터 멤브레인 필터로 여과하여 이동상 보관 용기에 담은 후 10분간 초음파로 탈기합니다. 이때 이동상 A는 미생물 번식 방지 등을 위해 갈색병에 담습니다. 이상으로 잔류농약 분석용 이동상 용매 조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C-MS 분석을 위해서는 검양선 작성용 매질 보정 표준 물질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5개 농도를 조제하며 분석 장비의 감도가 좋아 표준 물질은 ppb 농도 수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확한 검양을 위해서는 시료의 검출 농도가 표준 물질 조제 농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먼저 튜브에 완충용액 600마이크로리터와 아세토니트릴 200마이크로리터, 무처리 시료 추출액 100마이크로리터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무처리구 시료는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시료구와 동일한 품목의 시료로 분석 시료와 동일한 시험 방법을 사용하여 조제합니다. 그리고 표준 물질은 각 목적 농도에 맞게 100마이크로리터 넣어줍니다. 혼합시킨 후 필터하여 바이어를 담습니다. GC-MS 검양용 매질 보정 표준 물질 조제를 나타낸 도표입니다. 일반적으로 5개 농도로 많이 조제하며 분석 장비의 감도가 좋아 ppb 수준으로 조제합니다. 블랭크 매트릭스 조제 및 주의할 점은 LC-MS 방법과 동일합니다. 무처리구 시료는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시료구와 동일한 품목의 시료로 분석 시료와 동일한 시험 방법을 사용하여 조제합니다. 필터 바이알의 AP 20마이크로리터, 인터널 스탠다드 50마이크로리터, 무처리 추출액 405마이크로리터를 각각 넣어준 후 표준 물질은 각 목적 농도에 맞게 25마이크로리터 넣어줍니다. 혼합시킨 후 필터 바이알을 눌러줍니다. 이상으로 잔류농약 표준 물질 조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